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현대소설이었습니다. 현대소설. 와, 이거는요, 염상섭 작가의 소설답게 일단 인물관계도가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염상섭 작가, 염상섭 작가 생각하시면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입니까? 일단 어떤 이제 세대 갈등과 신분제 붕괴, 그리고 뭐 봉건사회의 붕괴, 뭐 그런 어떤 구한말부터의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걸 다룬 3대라는 작품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EBS에도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었죠. 염상섭의 3대. 그러니까 현대 소설은요, 사실 그냥 비연계는 아니고 작가 연계라고 봤어야 맞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염상섭의 3대 역시 인물관계도 파악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이 작품도 인물관계도를 파악하는 게 아주 까다로웠다. 약간 고전소설 같은 느낌도 난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뭐 노영감 자체가 그쵸, 이제 양덕영감이니까 요런 또 인물 지칭어도 막 겹치는 거, 그치? 같은 인물인데 다른 인물 지칭어 파악해야 되는 것도 조금 까다롭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모로 좀 고전소설스러운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이제 지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투 같은 것도 우리가 요즘은 쓰지 않는 말투들 좀 있기 때문에 읽기가 좀 까다로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보기부터 볼게요. 현대소설은요, 우리가 시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전소설은 장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영웅소설인지 뭐 가정사소설인지 연애소설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막 혼재되고 있을 때 엄격한 상하관계에 기반한 신분제도가 흔들흔들 혼란해지는 일제강점기의 사회상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보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문을 읽기 전에 이 부분을 정확히 독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처음에 보기 읽을 때는 뭐 요 정도만 좀 체크해. 아, 지금 이 소설이 신분제도가 혼란해지고 있구나,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이 부분을 뭐 다 외운 다음에 읽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는 사람이 양동영감이군, 원석이군, 꽃갈참봉이군, 이걸 바로바로 대입하는 건 좀 실전적이지 않은 독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 정도만 우리가 문제 풀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중간 부분은 문제 풀 때 어떤 기준과 근거로 삼으면 충분하겠다. 문제 풀면서 우리가 맞아 요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이런 산문들을 읽을 때는요, 쌓아나가는 게 중요해. 처음부터 빨리 읽으면 큰일 나.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게, 소설을 읽을 때 처음과 끝의 독해 속도가 같은지를 점검해 봐야 돼. 위사를 따지만 안양덕 집안에서 벗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읽는 친구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읽으면서 인물 사건 배경을 잡아야 되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김원석 나왔고 명절 떡을 훔쳐왔어, 양덕영감의 집에서, 이런 식으로. 김원석은 양덕영감의 머슴이야. 그럼 우리가 보기에서 뭐 신분제야,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붕괴되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김원석이 떡을 훔쳐왔는데 엄하게 또 새아버지하고 치전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치전이 급체로 죽어버렸단 말이야. 이 일로 인해서 순사, 일제강점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양덕영감을 찾아왔다. 그치? 뭐 양덕영감네 집에서 죽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김원석이가 안양덕 집안의 머슴이기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치전이 급체로 죽었기 때문에 순사가 양덕영감을 찾아왔어. 근데 순서가 원석이의 소매자락을 잡아내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석이가 떡을 가져왔다는 걸 뭐 아나 보네요. 그치? 가슴이 떨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거는 원석이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도 원석이의 심리가 되는 거야. 원석이가 순사한테 잡혔지만 좀 태어남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석이의 소매를 놓지 않고 주인을 불렀다. 순사가.
양덕영감을 불렀단 말이야. 이 양덕영감, 주인이자 양덕영감이자 노영감 다 같은 지칭어야. 이 늙은 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 좀 나가봐 이래서 선달, 노영감 집에 있는 이제 선달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노영감의 어떤 아랫사람이라고 봐야 맞겠죠. 당신이 주인이요? 순사가 굉장히 무섭게 쏘아붙이는 거야. 누가 얘기하는지를 처음에 잘 체크해야 돼. 독해 속도를 늦춰야 된다. 아니요. 이 늙은이가 누구겠어? 이제 선달이야. 얘 들어가고 양덕영감, 노영감 주인이 나왔단 말이야. 왜 그러? 양덕영감은 그치 뭐 이렇게 뭐 이제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데 불끈한 순사는 이 양덕영감이 아직도 이제 좀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래도 자기 머슴인 누구야 뭐 여기에 있는 원석이도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랫사람인 선달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약간 좀 거만해. 양반이니까 양덕영감이. 근데 이제 불끈한 순사는 어때? 당신 주인이요? 호주요? 일제강점기에는 순사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순사가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 나오죠. 이 순사한테는 뭐도 없어. 어디 있습니까? 이 순사한테는 상전이 주인입니다. 하인이 이제 아랫사람이죠. 윗사람 아랫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 경관 앞에는 경관이 순사야. 그러니까 일정적인 순사 앞에는 양반이나 천민이나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이제 불끈하는 거죠. 이 새끼 뭔데 이렇게 비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수그러졌어. 양덕영감도 쫀 거죠. 자기가 양반이어도 좀 쫀 거야. 일제강점기에 순사가 굉장히 무서우니까. 순사가 야 경찰서 가자. 입어.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몰라. 일단 입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영감은 쭈삣쭈삣 말하러 나서는데 그게 꽃갈참봉이 누가 얘기했는지 안에서 눈이 동그래서 곶가루이 자꾸 튀어나와. 그치. 그 다음 다 모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 잡혀있는 원석이 머슴이에요. 원석이 부인은 코끝이 빨개서 뛰어나와서 무슨 얘기 하려다가 꽃갈참봉한테 가만히 있어! 호령만 당하고 사람의 뜻으로 물려졌다. 그러면 새로운 인물인 꽃갈참봉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꽃갈참봉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해서 꽃갈참봉이 양덕영감의 아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꽃갈참봉이 뭐라 그래? 취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2번을 보시면 그쵸? 여기에서 C는 B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D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이제 C가 꽃갈참봉이 되겠고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B, 아버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순사와 내가 동행하겠다.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왜 그러슈? 나랑 갑시다. 근데 자, 그런 갈 때건 당신도 갑시다. 순사는 부자를 다 데리고 갈 주다. 애원을 해봤으나 안 된다. 부자를 다 데려갔다. 그러니까 자기만 가자고 이제 얘기한 건데 아빠까지 데려갔으니까 우리가 5번 선지 제안한 바를 수용했다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한 바를 수용한 게 아니라 제안한 바를 거절하고 둘 다 데려갔다. B만 데려간 게 아니라 둘 다 데려갔다. 그래서 제안한 바를 수용했다가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제안한 바를 수용한다를 맞다라고 했으면 뒤에 여기 있는 꽃갈참봉이 막 빌면 안 되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C는 B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다니고 D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가 가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우리가 더 보자면 와 이건 진짜 치사했죠.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데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쵸? 이 모두가가 이제 꽃갈참봉만 알고 있었다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니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벌써 소문이 돌았단 거다. 그럼 왜 놀란 거죠? 꽃갈참봉이 알고 있어서 놀란 거지. 소문이 돌아서 벌써 꽃갈참봉이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마을 사람이 전부 다 알았다라고 보시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를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 알게 된 게 아니죠. 꽃갈참봉이 그 일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야? 꽃갈참봉 알고 있으면 모두가 다 알고 있어. 이건 확대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두 문제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죠. 오답률 높았어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치전이가 둘렀어 하고 놀라는 소리들도 막 들렸다. 그래서 이제 순사한테 전부 다 끌려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꽃갈참봉은 나중에는 허리를 굽히고 그러면 쇠
쇠뇌가 소인은 자기를 낮춰 이르는 말인데 소인을 더 낮춰 이르는 게 쇠뇌야. 쇠뇌를 게을려가면은 우리가 좀 잘 모르는 표현이긴 해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올려가며 이거는 몰랐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맥락상 꽃갈참봉이 애원을 했다 정도만 읽으셔도 문제는 없었다.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어디로 도망이나 할 염려가 있듯이 부자얏을 내어다가 입혀서 주제로 갔다. 여기 경관의 앞에는 상전하인 그런 건 없는 거야. 그쵸? 자,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하인이 없었다는 것은요, 여기 양반이건 천민이건 경관 앞에서는 다 밑에 사람이다 이거야. 경관의 권위가 그만큼 높았다야. 그러면은 역전된 사회는 아닙니다. 상하관계가 역전됐다는 것은 하인이 상전의 위로 갔다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경관은 새로운 권력이기 때문에 역전된 건 아니죠. 역전은요, 원래 아래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위아래가 그냥 같아졌다지 역전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도 좀 치사했는데 정답은 3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요즘 선지를 정말 섬세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요렇게 해서 경관의 앞 체크하시고 경관이 여기 나오는 이 순사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경찰관, 일본 경찰관, 경관, 순사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원석이하고 여기에 있는 치전이의 장사는 이제 장례식이죠. 장례식을 치룬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 건데 여기서 신문지가 붕괴되는 모습이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 거죠. 야, 나 이제 양덕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면 기위는 벌써 쫓겨나겠으면 야 그냥 나와. 그까진 놈이 양반을 그까진 놈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신문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저 그만두었죠. 그리고 이제 양반네를 이제 그냥 대놓고 막 뒷땅을 막 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 A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직접 인용도 드러나고 있고 간접 인용도 드러나고 있다. 한다는 이런 것들이 간접 인용이죠. 간접 인용 조사는 이런 거 체크하셔서 정답을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한 게 아니야. 현대소설이니까 여러분들이 1번 선지,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1번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텐데 여기에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서술자가 그냥 인물들의 심리를 다 드러내지 않고 좀 간접 제시식으로 원석이와 어떤 이 청년들의 말을 통해서 이들의 심리를 간접 제시하고 있다. 요런 게 좀 맞지. 그지? 주관적인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간접 제시가 주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고 있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역시 의미가 없고 정답은 3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요런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을 통해서 인물의 대사, 그지? 이런 것들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 제시의 범주에 들어가는 문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소설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장면일은 신문적 위상이 흔들리는 거죠. 순사 앞에서 신분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원석이가 이 신문적 위상이 붕괴되는 걸 목격하는 거지. 나한테 하늘 같은 양반이 순사 앞에서 꼬라지를 내리는 모습을 원석이가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 장면 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문적 신문 구조의 붕괴가 드러나고 있다. 원석이와 청년들이 대화하면서 야 양반을 욕하는 모습이라던가 나 그냥 머슴 간두고 서울로 올라갈래 이런 장면에서 더 이상 옛날의 신분제는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두 출발 자체는요, 몰락한 지배계층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치? 그래서 변화해 가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 김원석이 봉건적 구조를 벗어나서 나 서울로 올라갈래 했던 자각과 각성, 깨달음의 주체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시면서 이 소설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선지들도 좋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섬세했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좀 치사하고 지엽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좀 꼼꼼히 우리가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좀 있다. 선지를 끊어서 선지의 단어 하나하나에 좀 예민해져야 하는 것이 요즘 현대소설의 좀 특징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지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은 최종적이지 않고요.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어떤 일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계속하는 용기고요. 결국에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에서 실패로, 성공에서 성공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1일 1지문 한 지문씩 더 용기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서 계속 중요하게 계속 이어나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했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눕시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